요즘 AI 윤리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든 그 윤리 기준들,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문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아주 흥미로운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최신 논문인데요. AI 윤리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토양에 뿌리내려야 하는지 그 길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서구에서 만들어진 보편적인 AI 윤리 원칙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과연 최선일까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소중하게 지켜온 고유한 가치들은 그럼 어디에 반영해야 할까요? 박형빈 교수님의 연구는 바로 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6단계를 따라서 박형빈 교수님의 연구 여정을 함께 떠나볼 겁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 교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들여다본 아주 독특한 연구 방법과 그 놀라운 결과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앞으로의 AI, 특히 교육 기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특히 생성형 AI가 우리 삶 구석구석으로 파고들면서 이걸 어떻게 믿고 쓸 수 있게 만들 거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국제적 과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네스코나 유럽연합, OECD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이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핵심 원칙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어요. 안전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바로 AI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선순위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AIA는 아예 법으로 딱 정해서 강하게 규제하자는 쪽이고요. 반면에 OECD의 원칙은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권고하는 좀 더 부드러운 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같은 단어를 써도 한쪽은 이걸 법적인 의무로, 다른 쪽은 신뢰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미묘한 차이들 때문에 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연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보편적인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한국적인 맥락에 맞는 AI 윤리는 도대체 뭘까? 그 근본적인 탐구를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교사 집단에 주목했을까요? 여기 이 인용문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덕적 판단을 분석하는 건 곧 우리 삶의 전체에 도덕적 나침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접근법이죠? 그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도덕적 나침반을 도대체 어떻게 쟀을까요? 여기서 박형빈 교수님 연구팀이 직접 개발한 아주 특별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한국교사 상식적 도덕 판단, 줄여서 KTMJ 진단 도구입니다. 이 KTMJ 도구는요,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가치 정형 파트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어떤 쪽에 더 마음이 기우는지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규범적 딜레마에서는 MIT의 모럴머신 실험처럼 막 자율주행차가 사고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누구를 구해야 할지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역할 기반 판단에서는 똑같은 상황을 내가 운전자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겹으로 질문을 던져서 도덕적인 판단을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과연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교사들의 가치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과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 하나는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강한 긍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이 많은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에 무려 95%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어요.
어른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는 가치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몇몇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성은 남성과 여성 딱 두 가지로만 존재한다는 문항에 다수가 동의했는데요. 이건 성 정체성 같은 새로운 사회적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전통적인 시각이 우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많았는데요. 법이 잘못됐다면 내 도덕적 신념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나 개인의 성공보다는 우리 팀, 우리 공동체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뚜렷한 집단주의적 성향도 보였고요. 또 딜레마 상황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인 판단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예요. 내가 운전자 입장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를 희생할 수 있다고 답한 분들이 과반수였다는 점, 정말 놀라운 이타주의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흥미진진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걸 실제 AI 설계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실용적인 AI 윤리 설계도를 변신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형빈 교수님의 논문은 분석에서 끝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한국형 AI 인증 시스템을 위한 4단계 청사진까지 제시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공정성 같은 세계적인 원칙과 공동체 조화 같은 우리 고유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둘째, 단순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하는 질적인 평가도 같이 해야 한다. 셋째,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통하면서 우리 현실에도 딱 맞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야, 정말 연구를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제안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연구가 단순히 AI 윤리라는 주제를 넘어서서 우리 뇌과학, 즉 신경과학과 교육기술, 에듀테크 분야에는 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심경과학의 도덕 판단의 이중과정 모형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해요. 우리가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때 머릿속에서 두 개의 시스템이 경쟁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엄청 빠르고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시스템, 다른 하나는 좀 느리지만 차분히 따져보는 이성적인 시스템. 아까 운전자 입장이 됐을 때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답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빠르고 감정적인 시스템이 탁 하고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KTMJ 도구는 바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다 건드려 보면서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정말 입체적으로 측정해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에듀테크 개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AI 튜터를 만들 때 개인의 성취만큼이나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학습 알고리즘에 혹시 모를 서구 중심의 문화적 편견이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기술이 한국의 교육 문화와 가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AI 윤리에는 단 하나의 정답이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기술은,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만들어 나갈 미래는 과연 어떤 가치를 품어야 할까요?